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184페이지입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조문 순서대로 먼저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비진이 표시로 갑니다. 자, 일단 조문을 먼저 볼게요.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즉 원칙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죠, 그죠?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몰랐지만 가실이 있는 경우, 즉 상대방의 악이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앞으로 사기 강박까지 계속입니다. 이와 같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제3자 앞에다가 선의를 동그라미 해볼게요.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 무과실까지가 필요합니까? 선의까지만 좋게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제3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제3자는 뭐예요? 선의일 것까지만 요구를 합니다. 무과실까지는 요구치 않습니다. 따라서 몰랐더라도 뭐예요? 가실이 있더라도 그 모름에 가실이 있더라도 몰랐다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보호 범위는 여기보다는 허위 표시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다만 설명은 모든 경우에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비진이 표시로 갑니다.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107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감남이 을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다이아 반지 하나를 뭐요? 무상으로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즉 가별간에 정려가 있었다, 그죠? 정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심으로는 정려 의사도 없어요. 즉 내심으로는 무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기로 할 의사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한심을 사기 위해서 겉으로 표시만 공짜로 사겠다, 그죠? 즉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근데 그 불일치는 뭐예요?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 그죠? 알고서 합니다. 근데 상대방과는 통정하지 않고 혼자서, 그죠? 표의자 혼자서 이와 같은 불일치 알면서 하는 허위 표시라서 단독의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비진이 표시라고 합니다. 자, 효력 볼게요. 이와 같은 비진이 표시는 원칙 표의자 스스로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 표시임을 알면서 하기 때문에 표의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누구를 보호하면 돼요? 거짓된 의사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애인 사이죠, 그죠? 근데 수시로 갑이 가방을 사주마, 목걸이를 사주마, 핸드폰을 사주마, 이 같은 뭐요? 아주 공약을 뭐요? 남발했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킨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미 상대방 입장에서는 표의자가 뭐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그죠? 또는 몰랐지만 알 수가 있었다.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자, 그럼 쭉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가 이미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가 됩니다. 그때 이와 같은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니면 알았다,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다툼에 있다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자, 볼게요. 정려가 있으면 그 정려가 무효가 되면은 상대방에게 유리합니까? 표의자에게 유리해요? 무효가 되면 표의자에게 유리하죠. 그럼 당연히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뭐예요? 누가요? 무효를 주장코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표의자가. 즉 상대방 당연히 모른다가 원칙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효가 되려면 뭐예요? 악의 반대가 뭐죠? 선이죠, 그죠?
즉 상대방은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니면 뭐야? 모르고. 그 다음 뭐야? 오와의 반대는 뭐야? and죠. 선이고 무과실이야만 비진입 표시가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요건. 일단은 비진입 표시가 문제되려면 뭐야?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뭐야? 하나 사주마. 여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도 아예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뭐야? 비진입 표시냐, 허위 표시냐는 따질 수도 없죠. 그죠? 일단은 의사표시 자체는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농담, 그죠? 네가 원하면은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져주마. 배우들의 극중에서의 대사 등은 처음부터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치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진입 표시는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심의 의사가 뭐예요? 그 표시가 불셔야 된다, 그죠? 이때 의사를 다른 말로 뭐예요? 내심의 의사를 진이라 합니다. 진이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의사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경우입니다. 진이의 의미입니다. 진이의 의미. 자,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순서를 뒤바뀝니다.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그 순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자, 볼게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때 의사라면 뭐예요? 내심의 의사, 그죠? 다른 말로 진이라 합니다. 진정한 의사. 진이하고 표시가 불일치해야 됩니다. 이때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의사인 진이란, 자, 미주고 올게요. 진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면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다까지. 요 순서를 바꿉니다. 진이란 표의자가 내심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진이라 한다. 틀립니다. 진은 뭐요? 당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자기가 뭐요? 선택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했더라도 뭐요? 당시 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들을 뭐요? 선택했을 때 그것이 최선이라고 거기다 쳤거든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이지 비진입 표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즉 내가 지금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나도 뭐요? 가능하다면 남들과 같이 엄청나게 값비싼 람보르기니 외제차를 사고 싶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희망한다 해서 다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다, 그죠? 즉 현재 나의 소득과 장래 예상되는 소득을 비교해서 현재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야? 뭡니까? 최선의 선택은 가장 작은 차가 뭐죠? 예? 하여튼 티코는 없었어, 그죠? 티코다, 그죠? 요게 진이라는 겁니다, 진이. 즉 여러 가지 뭐요? 어떤 비교 사항을 선택해서 현재 내가 여러 가지 비교 사항을 뭐요? 비교해서 최선이라고 선택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 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가장 많이 등장한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내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즉 다른 말로 뭐요? 내 재산을 빼앗기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결론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50 정권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큰 기업 하나가 무너졌죠. 그 기업이 뭐야? 국제그룹이죠, 그죠? 국제그룹. 즉 양정모 회장이 전 장군이 재벌 회장들을 뭐야? 모아놓고 부탁을 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장님들이 뭐요? 조금 도와달라고 그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희들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왜 구시대의 작태를 계속 반복하려 하느냐, 그죠? 그래서 전 장군이 면전에서 할 말이 없죠, 그죠? 잘못됐다, 그죠? 돌아서서는 뭐야? 구체적으로 재경부를 지서 제1은행을 토대로 뭐요? 그룹 해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뺏긴다는 결론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빼앗기기 싫죠, 그죠? 근데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100%.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가만히 앉아서 빼앗기느냐, 그죠? 아니면 뭐야? 빼앗길 바에는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정리하느냐. 어느 게 나에게 더 유리하느냐. 요게 진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했어요? 정렬을 선택했다, 그죠? 이거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지 절대 비진리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의 의미 아시겠죠?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이하면 뭐요? 내심으로 바라는 바가 진이 아니에요. 내심으로는 빼앗기기 싫죠. 그렇지만 빼앗긴다는 결론 뒤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빼앗기느냐 뭐요? 빼앗길 바에 내가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먼저 정렬을 하느냐. 요 두 가지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정렬가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다 판단해서 뭐요? 정렬을 표시했죠. 이건 뭐요? 비진이가 아니라 뭐요? 정상적인 의사 표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의사 연결이죠. 즉, 표시는 있었지만 내심의 의사는 존재치 않다, 그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그 불일치는 뭐요? 표의자가 알고서 해야 됩니다. 자, 옆에 집 판례들이 혹시나 개별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뤄진 바 없지만 최근에 기타 시험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건에서는 뭐예요? 일단 진의의 의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효과. 이 어떤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거짓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표의자는 보호할 필요 없다, 그죠?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죠? 다만 애무입니다.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임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는 무효입니다. 자, 체크할게요.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가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개별 판례들은 쭉 다음 회차 설명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볼게요. 자, 넘깁니다. 3번. 제3자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반복입니다. 그래서 갑이 마음에도 없이 뭐요? 부동산을 을에게 정력키로 하고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근데 결론, 상대방이 이미 비진의 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 갑을 간의 정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죠? 근데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병에게 전매합니다. 그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납니다. 자, 내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보는 작업이 뭐죠? 등기부를 열람하겠죠. 등기부를 열람하니까 최초로 그 토지가 갑 소유로 되어 있다, 그죠? 근데 현재는 을 소유로 등기되고 그 원인을 보니까 정려라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죠. 그때 그 정려가 나는 비진의 표시로 이어서 뭐요? 이미 무효임을 알고 있다, 그죠? 근데 이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정려가 비진의 표시임을 모릅니다. 당연히 누구만 보호를 하면 좋게요? 이자다, 그죠? 따라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비진의 표시가 애조로 무효일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듭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해요. 그럼 이자가 선의자라면 이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죠. 자, 근데 연습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양도인이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예요? 양도인. 이자는 누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어요? 을로부터, 그죠? 근데 을은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쭉 갑을 간의 정려가 비진의 표심을 상대가 알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즉 양도인이 무권리자예요. 그렇지만 이자가 선의자라면 이자는 표시된 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자의 소유권 취득은 선계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요? 선계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요? 이자가 무권리자예요. 넘겨줄 권리가 없어요. 이자가 가졌던 권리를 넘겨받았습니까? 107조 2항에서 독자적으로 권리를 취득했어요? 후자죠, 그죠?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그죠?
뭐 성계취득은 될 수 없어요. 성계취득이 아닌 것은 다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권리가 없어요.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우리 법은 정책적으로 거래 안전을 해서 이자가 선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표시된 대로 거래를 치른다. 성계취득이 아니라 뭐야? 원시취득. 이자가 선이자라면 이자로부터 다시 재전득하는 이자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죠. 이자가 권리자니까 뭐요? 이자는 무조건입니다. 선악불하고 무조건 병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다. 그죠? 앞으로 이 논리가 계속 반복이요. 자, 볼게요. 제3자에 대한 효력. 비진입 표기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거래 안전에서 우리 법은 그 무효를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미주고 올게요. 그래서 납니다. 나는 갑을 간의 매매가 비진입 표심을 안다가 원칙인가 모른다가 원칙이요? 모른다죠. 그럼 당연히 이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따라서 제3자의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체크할게요. 우리 법은 제3자는 어디까지만 요구합니까? 선의까지만 요구한다 그죠? 그래서 선의이기만 하면 가실했다도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이 논리가 사기 강박까지 계속이요. 자, 적용 범위. 이 부분은 새로운 느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미 쭉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주, 그 다음에 오늘도 설명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의사표시에 관한, 즉 대부분의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의 대부분에 관한 규정은 어디까지만요? 제3법까지만. 가족보험 적용 없다 그랬죠. 즉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 등을 둡니다. 그지만 혼인 등은 거래하고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와 같은 107조 이하의 규정은 매매 등 제3법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3행위라면 계약이 됐든 뭐요? 단독해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부터 체크할게요. 다만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뭐요? 표의자 의사표시가 비진입 표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무효가 되려면 논리적 전제로서 반드시 누가 존재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럼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유효밖에 안 남죠. 그죠? 유효밖에 안 남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는 표의자가 한 뭐야? 의사표시가 비진입 표심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그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유언 등 단독행위는 언제든지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와 같은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이하 규정은 매매 등 제3법까지만 적용되고 혼인 등 당사자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족법상에는 적용 없습니다. 가족법상은 별도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상의 행위는 언제나 내심의 의사가 없던 누구에게나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공법이 아니라 뭐요? 사법이죠.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 행정행위 등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요? 공법행위는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제3법상의 행위일지라도 대량적, 정형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인수 청약 등의 경우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둡니다. 상법에서 뭐예요? 비진입 표시 이하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주식인수 청약 등은 적용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인수 청약 등의 비진입 표시일지라도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계속 사회강박까지 계속 그냥 반복할 거예요. 반복. 그래서 밑에 판례입니다. 공무원이 뭐요? 내심으로는 사직의 의사도 없이 사직서를 던졌다. 이 같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언제나 뭐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내심으로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뭐요? 그 사직서가 권한이 있는 기간에 도달하면 그대로 표시된 대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공법상에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매일 문제 펴보세요. 매일 문제.
4번으로 갑니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비진입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뭐요? 모르고 한 착오와 구별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즉 내심으로 사직 의사가 없죠. 그죠? 근데 사용자의 지시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 즉 표시는 사직입니다. 표의자 스스로 알고서 한다. 그죠? 비진입 표시고 사용자의 지시였기 때문에 사용자도 근로자가 내심으로 사직 의사가 없으면 이미 알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다. 그죠? 따라서 그 사표는 비진입 표시 무효가 됩니다. 3번.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거래에 앉아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4번. 개별 판례요.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정려한 경우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아니했으나 당시 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 최선 척각이요. 내심으로는 빼앗기기 싫죠. 그렇지만 강박에 의해서 뭐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때는 가만히 앉아서 빼앗기는 것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야? 정려하는 게 유리하다. 그죠? 그 정려를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정려를 의사표시했다면 이거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죠. 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5번. 비진입 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하죠. 그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4번. 예. 진위 의미입니다. 진위 의미. 자, 그러면 교과서 허위 표시로 옵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허위 표시로 갑니다. 허위 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108조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지문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허위 표시는 뭐예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허위 표시는,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여기를 보세요. 대표적인 예요. 갑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뭐예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뭐예요? 매매 의사도 없이 뭐예요? 친구인 을과 뭐예요? 짜고서 매매가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의 등기 명의는 뭐예요? 을에게 빼돌립니다. 이를 허위 표시 내지 통정 허위 표시랍니다. 자, 볼게요. 표시는 매매로 표시가 됐지만 표의자갑은 내심으로는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즉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서 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비진입 표시하고 똑같대요. 다른 점은 비진입 표시는 혼자서의 어떤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함에 반해서 이 경우 뭐예요? 어떤 거짓된 의사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과 뭐예요? 짜고서 그죠? 이를 통정 허위 표시라 합니다. 자, 볼게요.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거래에 안전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계속입니다. 자, 의를 볼게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다, 그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셋째 줄. 이와 같은 허위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 합니다. 가장행위.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어떤 행위가 있는 걸로 꾸며졌죠? 매매가 있는 걸로 꾸며졌다, 그죠? 그래서 가장매매. 그 다음에 정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려가 있는 것으로 했다, 그죠? 그러면 가장정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위 표시를 내용을 한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 합니다. 자, 그럼 요건 볼게요. 일단은 의사표시도 없는데 그 의사표시가 비질이냐 허위 표시냐 착오냐 검토할 수 없죠. 일단 의사표시는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서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비질이 표시하고 동일합니다. 자, 네 번째만 체크할게요.
그 불일치를 비진이 표시하고 달리 뭐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통정이 있어야 된다. 이때 통정 동그라미 할게요. 통정은 단순히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앙금만으로 부족하고요. 서로 간에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함에 대한 합의까지를 말합니다. 합의. 그 통정은 다른 말은 뭐예요?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다. 그죠? 순수 우리말로는 뭐예요? 짜고서 이런 말이죠. 그죠? 짜고서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통정이랍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표의자가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표시를 한 이유 동기는 법에서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자를 속이기 위한 의도로 하겠죠. 그죠? 자, 볼게요. 보충 파트 넘기시면 통정이란 의사표시에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함에 대해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뭐야? 합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히 표의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뭐야? 안 것만으로는 통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안 것은 뭐야? 비진이 표시에 불과합니다. 표의자 스스로 혼자서 했기 때문에, 다만 알았기 때문에 그럼 무효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로 갑니다. 자, 여기 볼게요. 효과. 자, 지금부터 교과서 보지 마시고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상대방도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명백히 뭐예요? 갑을이 서로 짜고서 거짓되는 의사표시를 하면 합의가 있죠. 그죠? 즉 당사자 사이에는 표시대로의 법률 효과를 원한 바가 절대로 없죠.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 없다. 이미 거리를 모르니까 이행했죠. 이행 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교과서 보지 말고 이미 이행을 해버렸어요. 그때 그 매매가 무효임을 이유로 갑은 을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면 틀립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있다. 앞에서 매매 등의 원인이 사후에 뭐요? 무효라고 밝혀졌다면 이미 이행했다면 그 이행은 잘못된 거죠. 원인 없는 부당이도 반환해야 돼요. 근데 어떤 무효만 절대로 반환이 안 돼요. 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에만 불법원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반환이 돼요.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예요? 다 원인이 존재치 않으면 그 원인의 무효라는 후행행위는 다 잘못된 거죠. 원래대로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환하지 못한다가 첫 번째 함정이에요. 대부분 반 정도가 여기서 바로 탈락입니다. 몇 조 위반의 무효만 절대로 반환을 청구 못한다? 103조 위반.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예요?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잘못 이행했다면 원인이 존재치 아니함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반환 청구권 행사 미주 볼게요. 당사 사이에는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런데 불법원인 겁의 불법은 103조 위반만을 만든다. 그죠? 따라서 세금 포탈 목적의 재산은의 행위,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은의 행위 자체가 반윤리적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46조 불법원인 급여는 적용 안 됩니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미주거기요. 이미 이행했다면 뭐요? 부당이득 또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즉 불법원인 급여는 모든 불법이 아닌 뭐요? 103조 위반의 반윤리적 행위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거기다 미쳐볼게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법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왜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을에게 등기를 넘깁니까?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보죠. 일단 등기는 을 앞으로 넘겨져 있는 상태지만 갑을 간의 매매는 허위 표시서 무효죠. 그죠? 법적으로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다. 그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는 그 상태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때 집행하려면 다시
갑으로 명의를 원상복구시켜야 되겠죠. 그때 채권자 가지는 수단이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요건은 우리가 그때 볼게요. 따라서 허위 표시로서 뭐요?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구비되면 채권자 채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단골 지문입니다. 자, 체크할게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 채무자의 법률회가 허위 표시로 무효이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 구비되면 당연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3번은 밑줄 긋지 마세요.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103조 위반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사이를 언제든지 없던 것으로 할 수가 있다. 다만 자기들끼리 허위 표시를 처리하더라도 뭐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어떤 요건까지 구비를 해야 되느냐? 갑을 간에 가장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철회했어요. 근데 등기 부상으로 여전히 등기가 을앞으로 되어 있다. 그럼 제3자는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에서 철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그럼 이자에게 대항하려면 철회가 있었다도 뭐요? 그 외형까지 다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철회가 있었다도 그 외형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제3자는 그대로 보호가 됩니다. 밑줄은 끊지 마시고요. 당사자 합의로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철회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허위 표시로 형성돼 외형까지 깨끗이 없어야만 이를 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예컨대 당사자의 부동산 매매가 철회가 있어서는 뭐요? 그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제3자가 이를 모르고 명인을 권리자로 믿고 뭐요? 전득한 경우는 그 제3자는 보호가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예로 밑줄 볼게요. 즉 허위 표시 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비진의 표시야 제3자 보호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법은 갑을 간의 매매가 뭐요? 허위 표시죠. 무효일지라도 거래 안전에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제3자에 대한 효과. 즉 을이 등기가 자기 앞으로 대셈을 기하로 그 부동산을 벽에 전매합니다. 제3자. 그때 이자는 등기부를 보니까 뭐요? 애초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 현재 을 소유로 되어 있고 등기의 원인을 보니까 뭐요? 매매로 적혀 있다. 그죠? 그때 병은 그 매매가 허위 표시임을 모르는 선의자일 수도 있고 이미 허위 표시임을 알고 있는 악의자도 있죠. 근데 이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선의자까지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갑을 간의 허위 표시가 무효일지라도 거래 안전에서 그 무효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자가 선의자라면 전덕자는 무조건 보호가 되죠. 예. 벽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자, 볼게요. 허위 표시에 모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외우셔야 돼요. 보호되는 제3자의 분. 즉, 제3자라면 여기서 누굽니까? 이자죠, 그죠? 이자입니다. 즉, 먼저,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제를 시게 되죠. 근데 당사자가 사망하면 뭐요?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도 리코르 개념이죠. 그래서 상속인 등 포괄 승계인을 지한 나머지를 제3자라 하고,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자는 뭐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포함돼요? 이자만 포함된다, 그죠? 이자. 즉, 갑을 간의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즉, 05년도에 갑을 간의 가장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매매는 당사자 간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런데 우리 뭐요?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음을 기하로 두 번째 10년도 1월 10일자에 뭐요? 벽에 대파합니다. 누구만 포함돼요? 이자만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제3자가 아니라 무효인 허위 표시를 뭐요? 유효라고 믿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어떤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이자만 보호를 하면 된다. 그럼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박스로 정리되는데 다음 중 허위 표시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속하는 자는 속하지 않는 자 이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시험과 중개사 시험에 자주 뜹니다. 올해도 중개사 시험 떴어요. 근데 일일이 5개 지문을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맞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5개 지문을 하나는 뭐요?
다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순간 몇 분이 흘러갑니까? 10분 정도가 지나버려요. 그 순간에 뭐예요? 10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날아갑니다. 맞더라도 뭐예요? 맞추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령을 피워서 외워야 됩니다. 미리 뭐예요? 보호되지 않는 제3자를 미리 외우고 그 부분을 찾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제3자. 108조 2항에 보호되는 제3자란 허위 표시 당사자, 그의 지위를 뭐예요? 포괄적으로 성계한 상속인 등 포괄 성계인을 제한 나머지 자로서 허위 표시로 형성된 거짓된 내용을 뭐예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를 모르고 유효라고 믿고 그 새로운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말합니다. 따라서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는 뭐예요? 시간적 순서상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이를 뭐예요? 무효임에도 유효로 믿고 자신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말한다 그죠? 시간상 순서상 허위 표시도 있기 전에 뭐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는 보호되어야 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다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3자에 해당한 자, 이 자가 대표자다 그죠? 즉 갑을 간에 가장 매매가 있고 가장 매수인을 권리자로 믿고 뭐예요? 그 목적물을 전득한 자가 대표인 제3자. 자, 제3자 해당하는 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좀 키포인트만 일단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양수인, 손해배상 청구의 양수인까지 밑줄 그시고 양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그 다음에 채권이 가장 매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 밑줄 그을게요. 그 다음 주식의 가장 매매에서 주식회사 밑줄 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상속받는 자죠. 상속인. 그 다음에 대리 대표에서의 본인이나 법인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수일부터 추심 목적에서 채권을 양수한 자, 추심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를 밑줄 그시고 추 체크를 하시면 돼요. 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장 양수의 일반 채권자 1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가장 포기된 게 후순위 저당권자 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하나만 일단 이해를 들어볼게요. 보호되는 제3자는 시간상 순서상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이자가 허위 표시를 뭐예요? 유효로 믿고 그 이후에 등장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 채권의 가장 매매에서의 채무자 볼게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갑이 을에게 1000만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도 1월 10일자에 돈 1000만을 빌려줬어요. 그때 갑이 뭐예요? A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두 번째 15년도 1월 10일자에 뭐예요? 채권을 가장 양도합니다. 그때 채무자는 허위 표시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이냐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호되려면 뭐예요? 순서가 허위 표시가 먼저 존재하고 이자가 뭐예요? 허위 표시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효라고 믿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순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을 간의 허위 표시는 언제 있으세요? 15년대. 근데 이자는 뭐예요? 이미 그 전에 존재하고 있는 자다, 그죠? 허위 표시를 믿고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죠. 이 자는 이미 존재하는 자입니다. 허위 표시하고 상관없이 이미 있는 자예요. 그래서 허위 표시를 토대로 비로소 보호되어야 되는 자가 아닙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수의 채무자는 허위 표시하고 상관없어요. 이자 보호됩니다. 다른 제도예요. 이자가 뭐예요? 이자에게 약속대로 1000만을 되돌려 갚으면 진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제로서 자신의 기존 채무가 면제되고, 이자는 뭐예요? 채권자 알고 변제하면은 채권의 준점유자인 변제로서 당연히 또 보호가 됩니다. 이건 별도로 뭐예요?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 즉, 허위 표시하고 상관없이 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제별로만 기억할게요. 허위 표시 자체하고는 이자는 상관이 없어요. 허위 표시하고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주식 파트 볼게요. 즉, 이미 뭐예요?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그 주식을 타인이 가장 양도합니다. 그럼 주식 계산은 뭐요? 허위 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뭐요?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그 주식 계산은 허위 표시하고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허위 표시 보호대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1번요.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이라고는 그림을 그리더라도 힘듭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판례가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뭐야? 양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림을 그리면 뭐야? 순서가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보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판례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판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은 당연히 빠지죠. 그죠? 그 다음에 대리, 대표에서는 크자대 행위는 곧 니꺼는 뭐예요? 본인의 행위죠. 그죠? 제3자가 아니에요. 대리 등의 본인.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수부터 추심 목적에서 채권을 양수한다. 이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자는 허위 표시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서 뭐예요? 새로운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그런데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추심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은 자. 이 자에게는 어떤 독립한 경제상의 이득이 없어요. 자, 볼게요. 갑이 A에 대한 채권을 뭐예요? 을에게 가장으로 양도했다. 그죠? 그때 다시 뭐예요? 이자가 다시 또 양도랍니다. 자, 가장 양도는 허위 표시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는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죠. 채권자가 아니고 겉으로는 채권자 같이 보인다. 그죠? 그때 그 채권을 다시 뭐예요? 이자에게 양도하는데 추심 목적으로 양도를 합니다. 추심 목적. 어떤 거요? 채무자로부터 뭐요? 네가 채권을 대신 돈을 받달라 그죠? 받으면 그 돈이 이자께 됩니까? 어렵게 돼요? 을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이 예상한 채권을 이자에게 양도했어요? 대신 받아서 뭐요? 나에게 되돌려 달라는 목적으로. 이자는 열심히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그 돈은 자기 겁니까? 양도인가요? 양도인 거죠. 이자는 아무런 어떤 독자적인 경제상의 어떤 이해가 없어요. 이자의 하수인으로서 뭐요? 대신 받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뭐요? 독자적인 경제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이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란 겁니다. 이자를 대신해서 단순히 대신 돈을 받아주는 자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장 양수인 일반 채권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빼돌렸다. 그죠? 근데 갑은 A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에게도 뭐요? 빚이 있겠죠? 근데 이자는 갑을 간에 가장 매매가 있고 나서 돈을 빌려준 자입니까? 그와 상관없이 이미 돈 받을 게 있는 자예요? 후자죠. 그죠? 허위 표시하고 상관없어요. 허위 표시하고 상관없이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허위 표시 비로소 새로운 어떤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도 같아요. (1번)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뭐요? B가 이미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갑을 간에 뭐요? 1번 저당권을 허위 표시 뭐요? 가짜로 포기를 해요. 그러면 이자는 이를 믿고 새로이 2번 저당권을 설정한 자입니까? 이미 저당권이 가장 포기도 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예요? 이미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 허위 표시를 믿고서 새로 저당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그전 이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저당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 이런 자들은 보호되는 제3자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 8명으로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채권법에서 제3자라는 계약을 배우고 한 명만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 건 부분 있죠. 앞부분은 안 속입니다. 따라서 뭐요?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본인, 추진 목적의 양수인 일반 채권자. 이런 자들을 문구를 찾습니다. 이런 문구를 빼놓고 뭐요? 나머지는 다 보호된다고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번 연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으로 갑니다. 제3자는 모든 제3자 간에 선이 자라야 됩니다. 선이면 조카다, 그죠? 무가시라도 부호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선이이다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자가 뭐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어떤 뭐요?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했을 때다, 그죠? 새로운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D가 체크할게요. 제3자가 선이라면 부호가 되고 악이라면 부호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자 선이다, 악이다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 당연히 이자는 뭐요?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심을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가 원칙이요? 모른다겠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의 악의는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요. 그래서 이자가 선의, 제3자는 뭐예요? 선의자라면 이자로부터 다시 재전득한 전득자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이자는 선의의 제3자의 지위를 성계하기 때문에 이자는 무조건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면 전득자는 선악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부호가 됩니다. 자, 넘길게요. 대항하지 못한다. 즉 당사자 사이는 허위 표시를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효를 뭐요? 거래 안전을 해서 선의의 제3자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둘째 줄, 그 무효는 뭐요? 당사자는 물론 허위 표시의 당사의 채권자 등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장 못합니다. 그러나부터 체크할게요.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둡니까? 제3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다, 그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도 이자에게는 무효장 못해요. 그렇지만 이자는 뭐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유효도 주장할 수 있고 뭐예요? 무효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자, 그 적용 범위 계속 반복이죠. 이와 같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107조의 민법 총칙 규정은 제3법까지만 적용된다, 그죠? 따라서 제3법 상행이라면 허위 표시는 계약, 매매 등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라도 뭐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부터 체크할게요. 즉, 허위 표시가 되려면 뭐요? 상대방과 합의해서죠, 그죠? 따라서 유언 등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통정할 상대방이 따로 존재치 않으므로 허위 표시를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성립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혼인 등 가족법상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가족법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언제나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행위 등 뭐요? 공법상행위 적용 없습니다. 자, 구별 개념은 일단 신탁행위 개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은 은닉행위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은닉행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아버지가 자식의 자신의 부동산을 정려하고자 합니다. 근데 정려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정려세가 엄청나게 부과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세금을 뭐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매매가 있는 것으로 꼽아서 뭐요? 자식의 그 재산을 넘깁니다. 이때 실제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는 뭐요? 어떤 행위를 했죠? 정려를 했다, 그죠? 다만 정려를 전면 내시하면 정려세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가 있던 것을 꾸며서 부동산을 넘깁니다. 이와 같이 허위 표시에 숨겨진 진짜 하고자 하는 행위를 뭐예요? 은닉행위라 합니다. 은닉행위. 그래서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다, 그죠? 그 허위 표시에서 숨겨진 진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정려가 얘기됩니다. 그래서 은닉행위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뭐예요?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지만 정려는 그 요건을 충족하면 뭐예요? 정려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어른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취득했다면 물권법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즉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과 실제 등기 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예요? 현재 등기가 권리자의 권리를 대적으로 뭐예요?
적법하게 공시를 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결론. 이자는 뭐야?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는 허위표시 무효지만 정려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자. 이자에게 매도합니다. 그럼 이자는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요, 무조건.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가 허위 표시면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그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점이 여기 오달래요. 일단은 가별간의 가장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소유권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자가 어떤 자이면 선의자이면은 표시된 대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는 제3자가 보호되려면 제3자는 뭐예요? 선의여야 된다, 그죠? 근데 은닉행의 경우는 양도인이 적법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무조건이다, 그죠? 그 결론 차이점. 자, 볼게요. 정려를 숨기기 위해서 매매가 있던 것으로 꾸미는 경우. 매매는 당연히 뭐예요? 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근데 이 같은 허위 표시에 숨겨진 진짜 하고자 하는 이 같은 정려 등의 행위를 은닉행위라 하고,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 무효지만 정려 자체는 뭐예요? 그 요건을 구별했으면 유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을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죠. 그럼 이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럼 1일 문제를 볼게요. 5번.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 허위 표시의 무효는 가실이 있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실 있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구분 밑줄 것이고 선의 동을 할게요. 저 거래 안전에서 허위 표시의 무효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이때 제3자는 어디까지만 있으면 보호가 됩니까?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그죠? 가실이 있다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가실이 있다도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없어요. 선의 무가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통정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포괄성계인 미주 볼게요. 포괄성계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만 대항 못합니까? 선의 제3자에게. 근데 상속인 등 포괄성계인은 제3자에 포함이 된답니다? 안 된다죠. 포괄성계는 당사자와 니꼬르 개념이다, 그죠? 당사지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이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의 상속인 등에는 허위 표시 무효 주장할 수 있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 4번.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뭐야? 선의자로 추정된다, 그죠? 따라서 이자의 악의는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허위 표시한 법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추인하더라도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 아직 몰라요. 139조 무효행위 추인 맞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 맞습니다.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착오한 의사표시 등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